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추호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날이 원래 추석날입니다. 그래서 가을 추자와 관련된 그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호, 우리가 추호도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추호도 없다. 이때 추호라는 정확한 뜻이 무엇이고 또 이 낱말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말인가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로 보면 추는 가을 추, 그렇죠? 호는 트럭이다 또는 가는 털호다. 가을에 가는 털이다. 아주 작고 가는 털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추호도 없다라는 그런 말로 쓰이느냐 하는 것이죠. 가을 추는 벼화자의 불화입니다. 벼화, 그렇죠? 자, 벼와 불이다. 뭔가 연상이 될까요? 네, 이런 글자 보겠습니다. 원래 이 가을 추자는 원래 이런 글자였다. 굉장히 복잡하죠? 왼쪽에는 벼화자가 있습니다. 벼가 있다. 근데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불을 뜻하는 연화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생략이 되고, 벼화자와 불화자만 남아서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무슨 글자인가? 이것은 이제 거북귀자하고 비슷하죠? 오른쪽 보면 이제 눈목자가 됐습니다. 거북귀자는 요거 조금 다르죠? 이것은 말하자면 메뚜기, 벼메뚜기 같은 것, 또는 뭐 멸구라고 할까요? 벼멸구라고 할까요? 이러한, 가을이 되면 해충이 생깁니다. 벼를 이렇게 갉아먹는 그 해충을 불에 태운다. 잡아서 불에 태우는 그런 때다. 해서 그것이 가을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자가 들어갔다. 자, 호는 이제 트럭이다 했습니다. 트럭. 노풀고에 털모자다. 여기에서 안에 입구자가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털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 발음이 이제 여기서 왔다. 이렇게 보고, 또, 털을 뜻한다. 이렇게 되죠. 이 노풀고자에서 여기 네모가 생략이 되고, 입구자가 생략이 되고, 밑에 글자가 들어가서, 이런 글자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노풀고자에서 이것이 생략된 것이죠. 입구자가 생략된 것이죠. 여기에 어진 사람 인을 넣으면 이렇게 이제 밝을 양이 된다. 밝을 양. 그리고 여기에 털모자가 들어가지 않고 돼지 시자가 들어가면 호거를 뜻하는 호가 된다. 이렇게 입구자가 생략이 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가을에 가는 털, 그걸 왜 추호라고 할까? 이렇게 되죠. 자,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가을철에 털갈이를 한다. 짐승이 털갈이를 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털은 빠지고 이제 새로 돋아난다. 그렇죠? 새로 돋아난 털은 가는 털입니다. 가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짐승의 아주 잔 털, 가는 털을 그것을 추호라고 한다. 그것이 결국은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룬다. 그래서 털갈이한 짐승의 털은 아주 적다. 그래서 추호라는 것은 작다는 것을 얘기한다. 당신을 모욕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조금도 없었다. 그렇죠? 그런 뜻이다. 그리고 이 말은 추호도 또는 추호의라는 꼴로 쓰여서 가을에 짐승의 털이 매우 가늘어지는 데에서 가을 털 끝만큼 매우 조금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다. 추호의 오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은 그런 가을에 동물의 털갈이한 가느다란 털을 얘기한다. 이것은 이제 분호, 나눌 분, 또는 일호, 하나에 가는 털, 호리, 호말,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러한 낱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호지말이라는 게 있다. 결국 여기에서 지말이 생략되게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호, 가을 털의 끝이다. 그 가을 털이 작은데 거기에서 끝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아주 적다는 얘기죠. 이것은 맹자의 양해왕 상편에 나온다. 물론 다른 서적에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명족 이찰 추호지말 이 불견 여신이다. 명은 이제 시력이다. 밝다, 본다. 시력은 가는 털, 추호지말, 가는 털의 끝, 털 끝을 살필 수는 있다. 살필 차리죠. 충분히 살핀다. 족하다. 그렇죠? 그런데 불견 여신, 여는 수레다. 시는 땔감을 얘기한다. 그렇죠? 한 술에 가득 실은 땔감은 나무 따는
보지 못한다는 막 그런 문장이 써왔다. 물론 여기 보면 앞뒤로 스토리가 이제 문장이 좀 더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는 문장이 이제 이 문장이라서 이것만 따왔다. 여기에서 추호지 말, 거기서 또 추호라는 말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추자, 가을 추자라고 했는데 추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막 입추다, 그렇죠? 추분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추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추석에 대해서는 62번째 추석, 1063번째 중추절, 작년, 거전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시면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이다, 그렇죠? 추석, 중추다. 근데 이게 가운데 중이 있고 버금 중이 있다, 그렇죠? 중추절 할 때도 가운데 중이 있고 버금 중이 있다. 또 중추가절, 버금 중이다. 가운데 중과 버금 중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추절 할 때 이것을 쓴다. 버금 중을 쓴다. 중추가절이다 할 때, 그렇죠? 이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운데 중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중국에서 실제로 이것을 쓰고 있고 옛 고전에도 이렇게 주로 나와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버금중을 쓰고 있다. 그러면 가운데 중과 버금중은 무슨 다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은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음력으로 가을을 가리키는 세 개의 달이 있습니다. 7월, 8월, 9월. 그러면 7월, 8월, 9월 세 달이 이제 가을인데 이게 가운데 달이 8월이다. 그때 버금중을 쓴다. 그럼 가운데 중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 가운데 중의 가을이 이제 7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막 9월 30일까지 있을 때 딱 중간이 가운데 중입니다. 이게 8월 15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추석이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8월 달을 얘기하고 이것은 가을 전체의 중간을 얘기한다. 그러므로 중추절은 가운데 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옛 고전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중국에서는 실제로 쓰는데 우리는 어찌 된 건지 이렇게 쓰고 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가을추. 그리고 이제 영추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복궁에 가면 영추. 영은 맞이한다는 뜻이죠. 환영한다. 추는 가을이다. 가을을 맞이한다. 네. 이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문이다. 서쪽. 가을이라는 것은 서쪽을 얘기한다. 그렇죠? 서쪽을 가을을 맞이하는 문이다 해서 영추문이다. 이것과 좀 상대되는 문은 이제 동쪽에 있는 것은 건춘문이다. 막 그런 게 있죠. 네. 자, 이 호자가 나왔는데요. 추호의 호, 가는 틀이다. 가는 틀은 붓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붓것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휘호를 쓴다. 휘호. 네. 붓글씨를 쓰는 것을 휘호라고 합니다. 그렇죠? 휘는 지휘한다. 지휘. 손으로 지휘한다. 휘두른다는 뜻이에요. 지휘자 할 때. 붓을 휘두른다는 뜻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휘호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붓글씨 대회를 휘호 대회라고 한다. 그렇죠? 또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호. 가는 틀 하나를 얘기한다. 한가득의 틀이라는 뜻으로 극히 작은 정도를 일러서 일호라고 한다. 네. 이때는 가는 틀 또는 붓을 얘기한다. 호가. 자, 조금 어려운데 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이 자나 저울 눈에 호와 리가 있다. 눈금이 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은 매우 작은 분량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아까 호가 가는 틀이므로 적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홀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것이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예전 성경에 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홀이. 이것을 얘기한다. 자, 여기 호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가는 틀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척도, 비율이죠.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나 또는 분량을 나타낸다. 척도, 길이와 양, 무게, 그리고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의 하나가 호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이제 리가 있는데 여기 호리에 리가 있죠. 이 다소리 리자인데 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비율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할푼리 있죠. 할푼리. 네. 거기에 나오는 것이다. 할푼리 그 다음은 뭐지요? 물론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사가 있고 이런데 할푼리모는
비유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일본식 명칭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이다. 일할이라 하면 10분의 1을 얘기하죠. 일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은 10분의 1이다.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 할푼입니다. 한자로는 분으로 쓴다. 요것은, 100분의 1이다. 할의 10분의 1이죠. 그렇죠? 할 자체가 열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리다. 할푼 리 할 때. 그렇죠? 이것이 호리에 나오는 리다. 예, 이것은 전체의 1000분의 1이다. 리는 이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그 밑에 나오는 것이 모다. 털모자. 털모자도 쓰고 가는 털 호자도 쓴다. 같이 쓴다. 예, 이것은 전체의 10,000분의 1이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다. 그래서 호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호리. 그렇죠? 호리는 아주 작은 분량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요즘은 할푼리까지는 많이 쓰죠. 할푼리, 야구 타율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금리를 얘기할 때, 네, 그렇죠. 3부 이자다 할 때 이제 부자를 쓰는데 3부 오리다 할 때 리자 이걸 쓴다 원래는. 네. 그렇게 해서 홀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할푼리와도 관계된다. 자, 이제 이 노풀고자 아래 돼지 시자가 들어갔다. 자, 돼지는 예를 들어서 돼지일 수도 있고 멧돼지일 수도 있고 뭔가 그래서 힘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호걸, 영웅호걸 할 때 호걸이다. 영웅호걸. 그렇죠? 또 호탕한 성격이 호탕하다 할 때 탕자다. 네. 여기에 삼수를 붙이면 해자를 얘기합니다. 해자라는 것은 성주위에 이렇게 무엇을 파놓은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깊이 구덩이를 파놓은 것을 얘기한다. 물을 채워 놓을 수도 있고, 적으로부터도 방어를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얘기할 때 이걸 쓴다. 그래서 호주, 예. 오스트리아는, 호주가 아니죠. 오지리라고 한자로 씁니다. 그렇죠? 호주다. 그리고 흑토를 넣어도 해자를 얘기한다. 해자. 참은 이제 구덩이다. 전쟁터에서 참호를 판다 할 때, 호도, 해자도, 그렇고, 해자도 구덩이 같은 것이죠. 구덩이를 판 것이, 참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한중일 한자를 보면, 추호라는 것은, 글자가 똑같습니다. 신자체나 간체자와 별도의 글자가 없다. 이렇게 쓴다. 추호, 지 말에서 온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추호, 그리고 호리, 그렇죠? 호리, 다 어떤 할푼리에 나오는 단위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것을 얘기한다. 작은 것을. 중추가저, 네, 오늘이 이제 추석이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가운데 중자를 버금 중자를 써서 중추절 또는 중추가절이라고 한다. 가는 좋다는 뜻이죠. 아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할 때 아름다운 명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연휴가 계속됩니다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